네,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주민수입니다. 항상 강령하십니까? 네,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소식을 계속 듣고 계실 건데요. 무엇보다 이 전쟁, 이 충돌로 인해 가지고 피해를 본 무고한 민간인 모든 분들에 대한 애도의 표현을 전하는 바이고 무엇보다 또 슬픈 마음도 감출 수가 없습니다. 전쟁 빨리 끝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. 네, 일단 이번 영상은요. 가자 지구에 관한 겁니다. 계속해서 이제 이스라엘군 쪽에서 이 가자 지구로 들어가려고 하죠. 대대적으로 지상전 얘기하고 그 와중에 어떤 얘기를 하냐면 가자 지구 북에서 남으로 다 그 민간인들을 피신시키게 하는 그런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합니다. 지시를 내리고 있죠. 그럼 이때 이제 궁금해지는 거는 가자 지구는 어떠한 지리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가 좀 알아야 할 것 같아서 이번 영상으로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. 간단하게 몇 개 말씀을 드릴게요. 일단 가자 지구는 이스라엘 서쪽에 있다는 건 좀 아실 겁니다. 그리고 아마 좁은 지역을 커버하는 그런 지역이라는 것도 알고 계실 건데요. 조금 더 수치를 말씀드리겠습니다. 보시면 여기 지금 화살표 보이죠? 이 폭, 이게 약 10km 됩니다. 그리고 이렇게 길게 길이 연장이라 볼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약 40km 되고요. 이집트랑 가자지구 사이도 약간 10km, 약간 그것보다 좀 많긴 한데 아무튼 10km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렇게 커버되는 지역이 가자지구고요. 왼쪽에 지중해가 있고 왼쪽 밑에 이집트, 주로 동쪽에 이스라엘이 있고요. 이스라엘 동쪽에 서한지구가 또 있고 서한지구 같은 경우는 또 동쪽에 요르단강이 있습니다. 성경에 나오죠. 그리고 그 요르단강 또 동쪽에는 실제로 요르단이 있습니다. 이렇게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, 가자시티 아주 조밀한 구조로 여러분들 볼 수 있는데요. 근데 이거는 물론 이제 전반적인 걸 보여주는 거기도 합니다. 근데 가자 지구는요, 총 또 5개의 지역이 있습니다. 그 중에 또 하나인 게, 그 중에 가장 메인 지역인 것, 가장 주요 지역인 곳이 여기 가자시티인 겁니다. 가장 주요 지역입니다. 보시면 특징이 고층 빌딩이 안 보이죠? 그리고 건물들 낮고 대신에 면적 대비해서 시가지로 이용되는 비율이 좀 많아 보입니다. 근데 이게 가자지구를 모두 설명하는 그런 화면은 아닌 것 같고요. 조금 수치를 좀 더 말씀드릴게요. 일단 그 인구 밀도를 궁금해 하실 건데요. 가자지구 자체의 인구 밀도는 1평방킬로미터당 약 5,50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. 그 반면에 서울과 비교해 볼까요? 서울은 1평방킬로미터당 15,000명이 살고 있습니다. 네. 자, 그리고 면적은요. 가자시티가 약 360평방킬로미터라고 봐시고, 그리고 서울 같은 경우는 605평방킬로미터입니다. 즉, 무슨 말이냐? 가자지구 자체의 넓이가 서울 면적의 60% 된다는 얘기입니다. 이런 것까지 같이 여러분들과 좀 얘기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. 참고해서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. 네, 계속해서 다음 내용으로 가겠습니다. 네, 그 길이는 대강 말씀드렸으니까요. 좀 더 그 주제별로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. 시가지 난민촌에 관한 겁니다. 자, 결론만 말씀드리면 가자지구의 모든 땅이 다 시가지는 아닙니다. 보시면 노란색이 시가지고 회색 부분 있죠. 간혹 듬성 있죠. 이게 이제 난민촌까지 있는 그런 건데 뭐 난민촌도 시가지라고 해도 일단은 모든 부분이 시가지가 아니라는 거. 그럼 하얀색은 뭐냐? 대부분 공할지나 농업지대 아니면 발전소 용지 뭐 그런 거라는 거죠. 자, 그리고 여기 지금 가자시티랑 칸 유니스라고 나오는데 예, 가자 지구에서 대표적인 도시 이름이 되겠습니다. 약간 이제 그 이 장면 있죠? 이거를 봤던 곳이 바로 네, 가자시티라는 거죠. 예, 여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여기는 다 안 나오긴 하는데 지금 크로싱이라고 해서 검문소 있죠.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. 대표적으로 3개가 나옵니다. 근데 뉴스에서 지금 나오는 게 라파거든요. 라파는 이제 이집트랑 커넥트 되는 곳입니다.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거죠. 지금은 이집트 정부가 막았다고 소식을 전해주고 있습니다. 난민 그리고 뭐 하마스
그런 사람들이 못 넘어오도록 막기 위한 목적이라고 합니다. 자, 계속해서 볼까요? 이번에는 좀 더 자세하게 검문소가 어떤 게 있는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보시면은 북동쪽부터 볼게요. 에레츠라는 데가 있고요. 나할 오즈, 가르니, 그리고 아, 기수핌, 수파, 뭐 케렘 샬롬, 라파 이렇게 있는데요. 이미 그 지금 이스라엘과 접하고 있는, 특히 이제 동쪽으로 접하고 있는 거 있죠. 가자 동부, 여기 있는 것들은 사실상 없다고 봐야 됩니다. 막혔습니다. 그냥. 네, 진짜 특별한 경우에는 지 모르겠지만 검문소 자체는 존재할지 모르겠습니다만, 네, 실제로 운영이 잘 안 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실제로 그래서 운영된다는 포인트는 뭐냐면은 북쪽에 에레츠라는 게 있습니다. 그리고 남쪽에 케렘 샬롬, 라파 이렇게 있는데, 제가 이제 그 여기 이스라엘 유학 갔을 때, 예루살렘에 그 머물고 있을 때 한 번씩 이제 그 학교 행사로 학교 연례 그 현장 학습이 있거든요. 거기 자원단에서 이제 뭐 가자지구 국경 가는 것도 있는데, 그때 여기 케렘 샬롬 한번 근처에 다녀왔습니다. 네, 보니까 되게 주변에 이제 당연히 가자지구는 못 들어가니까 이스라엘 부분만 봤을 때 이제 다 정말 평지고 사막 같은 데고, 뭐 이제 간혹 보면은 농장이 있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. 그리고 이제 이집트 국경도 보이죠. 네, 그렇게 분위기였다는 거 좀 기억이 나네요. 네, 그때는 안전할 때였습니다. 상대적으로. 자, 그래서 라파가 이제 현재로서는 지금으로 봤을 때 이제 그 팔레스타인 뭐 난민이든지 민간인이든지 어떻게 좀 다른 나라로 넘어갈 수 있다면은 여기가 유일한 통로긴 한데, 그 이집트가 막아놓은 겁니다. 이렇게까지 얘기를 드릴 수가 있고요. 예, 주요 도시는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네요. 이런 게 있다라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고요. 뭐 간혹 이제 뉴스 보실 때 뭐 여기가 어디지 싶으실 때 한 번씩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. 가장 큰 거는 이제 가자이고, 그 다음에 좀 알려진 거는 칸 유니스, 그 다음에 이제 라파가 이제 국경 이름이 검문소 이름이 있다 보니까 좀 알려져 있는 것 같고요. 그 외에 뭐 베이트 하눈, 여기도 이제 와, 뭐 많은 지역이 다 그렇지만 여기도 뉴스에 몇 번 나왔습니다. 로켓 엄청 떨어진 걸로, 로켓 떨어진 걸로. 베이트 라히야 이런 데도 있고, 자발리아 여기 난민촌도 있는 곳인데 아무튼 그렇고요. 데일 알 발라 이런 데도 있고요. 아바산 알 카베라 이런 데가 있습니다. 자,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한 번씩 뉴스에 나오기 때문에 한 번씩 기억할 필요가 있어서 말씀드리고요. 그리고 놀라운 게 또 뭐냐면은 공항이 있었습니다. 여기에. 여기 지금 게렘 샬롬 바로 위에 야셰르 아라파트 인터내셔널 에어포트가 있었습니다. 지금도 일단은 자리는 잡고 있었을 거예요. 있을 거예요. 근데 2001년에 이스라엘이 여기를 이제 공격을 했던 것 같습니다. 아니, 그러니까 더 정확하게 말하면 운영을 안 시키게 한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제 여기는 지금 실제로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. 그 이후로 2001년 그때 이제 뭐 파괴시킨 걸로 보이고, 실제로는 2002년 1월부터는 이제 운영이 안 되는 걸로 여기 지도에 나오네요. 아무튼 그렇습니다. 21세기로 들어서 운영 안 하고 있다는 거, 그렇게까지 여기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검문소 여기 나오죠. 라파가 여기 있다는 거. 라파는 이스라엘과 마주하는 곳이 아니라 이집트랑 마주하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요. 그리고 가자지구랑 접하고 있는 이 나라가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는 거, 이집트 부분도 분명히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. 물론 이제 그 가자지구랑 더 많이 마주하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인 것은 분명합니다. 자, 만민 캠프도 꽤 여기서는 경제적으로나 어떤 교육적 면이로나 뭐 복지 면에서 되게 중요한 그런 입지가 있거든요. 그래서 난민 캠프도 꽤 많이 있다는 걸 좀 언급을 하겠습니다. 그 이제 여기 왼쪽 위에 UNRWA 보이죠? 운루아라고 좀 발음을 하는데, 이게 이제 UN 팔레스타인 난민기구라 보시면 됩니다. 네, 이게 그 서한지구랑 가자지구에만 있는 게 아니고, 여러분들 팔레스타인 난민들, 인간인들은 주변 지역에도 있습니다. 레바논, 시리아, 요르단에도 있거든요. 네, 여기도 분명히 팔레스타인들이 있고 그 사람들이 있고 거기 난민촌이 다 있습니다. 그럼 조금 더 얘기해 보자면요. 그 팔레스타인 난민의 규정이 몇 개 있는데, 그 이스라엘이 건국된 게 1948년이죠. 그때에 이제 실향한 사람들, 그러니까 고향을 잃은 사람들,
팔레스타인 사람들이겠죠. 그리고 1967년 6.25 전쟁 때 그때 또 실향된, 그러니까 고향을 잃은 팔레스타인 난민들, 민간인들을 좀 대상으로 합니다. 거기다 플러스 알파가 있는데 좀 복잡해서 좀 설명을 생략하고요. 그 난민들의 그 자손들도 일단 되는 걸로 제가 몇 개 그 자료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. 아무튼 이제 이 좁은 지역에 엄청나게 많은 캠프들이 있다는 것을 좀 기억해 주시길 바라고요. 가자 지구 내에 이 팔레스타인 민간인들 교육하는데 특히 이제 초등교육 이런 거, 중등교육 이런 거겠죠. 그런 거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까지 실제로 좀 그렇습니다. 네, 그런 것도 말씀을 드리면서 넘어갑니다. 자, 이거는 또 유엔의 자료인데요. 어떤 걸 말씀드리고 싶냐? 인구입니다. 일단 여러분들 그 왼쪽 보시면요. 각각 인구가 어떻게 되냐 봤을 때 5지역 나눠진다고 했죠. 가장 위에 있는 건 이제 44만 명. 이게 이제 제가 동그라미 치고 있는 게 가자 시티거든요. 여기 가장 인구가 많습니다. 75만 명이 있습니다. 여기에. 그리고 이제 중간 부분에 32만 명 정도 있고요. 밑에 칸 유니스라는 데가 있죠. 여기가 44만 명 정도 되고요. 밑에가 라파 지역일 건데 이쪽 관할 구역이 27만 명 정도 분포가 됩니다. 자, 이것의 명칭들, 지역별 명칭은 이따가 또 명확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. 오른쪽 지도를 가져온 이유는요. 그러면 이제 가자 지구는 어떻게 서플라이 하냐, 그러니까 전력을 어떻게 서플라이 하냐, 이것을 좀 보기 위함인데 가장 중요한 거는 여기입니다. 중간에 가자 전력 발전소가 있습니다. 여기에 그 지금 중간에 또 그 하늘색 강같이 표시된 거 보이죠? 이게 실제로 와디입니다. 건천이고요. 이제 여기 이남 지역에 이제 이스라엘군이 이번에 이 가자 지구에 있는 사람들한테 밑으로 내려가라라고 얘기하는 거죠. 이 와디 건천 밑으로요. 아무튼 그 중간에 가자 전력 발전소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북쪽으로나 남쪽으로나 전력을 좀 전해주는 그런 게 있지 않냐라는 생각이 듭니다. 그뿐만이 아닙니다. 이스라엘도 역시 가자 지구로 전력을 보내주는 게 여기서 포착이 되죠. 보이죠? 파란색 표시들입니다. 그래서 가자 스스로 전력을 발전시키는 것뿐만이 아니고 이스라엘 역시 전력을 보내고 있다는 것까지, 예, 유엔 자료 보면은 좀 그렇습니다. 예. 자, 좀 더 소스는 여기 좀 작게 나오긴 하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구체적인 그 증거가 있으니까 이렇게 한다고 봐야셔야 되겠죠. 아무튼 넘어가겠습니다. 예, 이게 이제 그 행정구역상으로 그 가자 스트립, 가자 지구가 어떻게 분포가 있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. 알자지라 뉴스에서 가져왔고요. 북쪽부터 해가지고 북가자, 그리고 가자 시티, 그 데일 알 발라흐, 엘발라흐, 알발라흐 이렇게 할 수 있고요. 칸 유니스, 그리고 라파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여기서 더 봐야 될 게 그 지금 보시면 그 가자시티에 저기 회색 색깔이 많죠. 이게 이제 시가지인 겁니다. 밑에도 좀 회색 시가지, 회색 표시가 좀 있는데 이게 시가지들입니다. 그러면 지금 2번, 3번 사이에 되게 초록색, 노란색, 뭐 주황색 되게 표시가 많죠. 이게 바로 공업지대. 가끔 보면 공업지대, 뭐 전력발전소 이런 것들. 사실 대부분은 공활지나 이제 농경지겠죠.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형적으로 그 어떻게 이게 가자 지구가 이용되고 있는지, 그 이제 토지 용도가 어떻게 되는지를 좀 볼 수가 있습니다. 북가자 북쪽 부분도 그렇게 좀 공활지나 농경지죠. 그리고 4번, 5번 사이 여기도 약간 공활지 농경지가 있는 것 같고요. 5번 아래쪽에도 그런 데가 좀 있습니다. 이런 식으로 이 가자 지구의 이 토지 용도를 이렇게 위성사진으로 볼 수 있다는 점도 여러분들이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. 이제 이거는 최근 뉴스에 나오는 내용이죠. 이제 여기는 그 탈출해야 될 지역이다 선포를 했던 거죠. 이스라엘 군 쪽에서. 그래서 이제 그 24시간 안으로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이쪽으로 내려가라 하는 건데 그게 쉬울지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아마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래도 시간이 참 촉박한 것도 있고요. 자, 아무튼 이제 이것도 계속 지켜봐야 되겠습니다. 최대한 민간인들에겐 피해가 최소화되길 바랍니다. 와디 가자 여기 나오죠. 실제로 그 여기 신문 사이트 들어가 보니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. 아마 하구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. 이렇게 이제
와디라에서 엄청 물이 너무 없을 줄 알았는데 너무 없진 않더라고요. 어느 정도 네, 계곡가 수준 정도는 일단 건천으로 형성돼 있다.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네, 여러분 의견이 있으십니까? 댓글 부탁드리고요. 일단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입니다. 가자지구에 대한 그래도 이 정도는 개괄적인 설명이 됐다라고 좀 봅니다. 혹시나 또 부연적으로 말씀하실 게 있으시면 또 부탁드리고요. 앞으로도 유의미한 중동 소식 있으면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. 이상 주민수였습니다. 아디오스.